안녕하십니까, 이진건 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, 이 사람이 12일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고소했습니다. 위증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죠. 근데 무슨 얘기냐면,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김봉현이가 이강세라는 사람을 시켜서 자기한테 돈 5천만 원을 갖다 줬다. 그 사실이 허위라는 거죠. 말이 안 된다는 거지. 왜냐하면 이강세라는 사람은 누구냐? 스타모빌리티 대표인데 김봉현이는 그 전 회장 아닙니까? 이 사람이 시켜서 물론 이강세가 강 수석을 만나야 되는데 비용이 5개 든다. 비용이 5개라는 것은 5천만 원이다 이 말이죠. 자기들 사회에서는 그런가 봐요.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날 인사 잘 전달했고 아주 또 강수석 우리한테 대해서 좋은 말을 김상조 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강하게 그렇게 해주더라.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강 전 수석은 사실이 아니다. 이래가지고 고소를 한 거죠. 12일날 고소를 하고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지. 김봉현이가 나한테 돈 줬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, 그 다음에 김상조한테 내가 전화해서 그랬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이강세라는 이 사람은 과거에 MBC, 광주 MBC 사장으로 있을 때, 또 그 이전에 기자로 있을 때 자기는 정치인으로서 알게 된 사람인데 전화가 와서 만나고 싶다 하기에 그럼 청와대로 와라. 이래서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겁니다. 만나서 회사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줬지. 돈 1원 한 푼 받은 바가 없다. 돈 줬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. 김상조한테 내가 전화 연락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.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청와대는 이 사람 말로는 돈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엑스레이 검색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가방이고 뭐고 다 엑스레이 검색대를 거쳐야 되는데 누가 거기서 돈을 갖고 들어와서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. 그래서 나의 결백을 증명해 주는 것은 그 엑스레이 검색대다 이 말 아닙니까? 그런데 세상에 누가 돈 뭉치를 말이죠. 현금 뭉치를 5천만 원 그걸 쇼핑백에 넣어서 들고 청와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? 그 다음에 부탁할 때 돈 뭉치 들고 가서 자, 돈 드릴 테니까 부탁 들어주십시오.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? 거기 가서는 만나서는 점잖게 서로 이야기하고 직설적으로도 잘 말 안 할 거예요. 이런 사정이 있는데 좀 잘 알아봐서 챙겨주시면 좋겠다든지 그런 이야기 하겠죠. 하고 나가는 겁니다. 돈 전달하려면 그렇게 없습니까? 현금을 얼마든지 있죠. 나가면 청와대 경내만 벗어나면 될 것 아닙니까? 문 밖에만 나가면 강 수석이 퇴근할 때 되면 다 기다렸다 준다든지 누구 시켜서 트렁크에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약속해서 어디 가서 찾아가라 한다든지 방법 얼마든지 있죠. 근데 어떻게 엑스레이 검색대 그게 결백의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. 왜냐하면 강수석은 결백할 수 있습니다. 그건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.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런 걸 증거로 대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기가 뭔데 거기서 왜 또 강수석 편을 들고 나서는 겁니까? 역성 들고 나섰어요. 국회 국정감사 때 아니 강수석이 돈을 전혀 안 받았다는 사실은 남부지검 수사팀이죠. 거기 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. 추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. 추 장관이 왜 의심을 사고 있는 사람,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, 그 사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까?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작년 4월에 김봉현이가 체포됐을 때 이미 다 이야기한 거예요. 근데 검찰은 뭉개버린 거지. 그리고 잘 넘어갔는데 김봉현이가 다시 지난 8일에 법정에서 증언하는 바람에 다시 문제가 됐거든. 그러면 법무장관이면 당연히 지켜보고 그냥 보고 있어야죠. 자기가 또 직접 개별 수사를 지휘하는 것도 아니니까. 그런데 자기가 왜 나서서 그런 식으로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겁니까? 강기정 전 수석 무혐의 자기가 그렇게 판정하는 판정관입니까? 자기가 무혐의 이제 판정받더니 아주 이제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에요. 딴 사람까지 다 무혐의 시켜주는 겁니까? 법무장관이 그런 건 안 되죠. 그리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요.
그 라임이 김봉년이라는 사람이 이게 돈을 막 오만데 뿌리고 말이죠. 사람 엮어가지고 하는데 아주 이 사람이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이상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부산에 사을선거구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했죠. 그 다음 지난번에 총선 때 출마까지 했는데 떨어졌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이 김봉년으로부터 8천여만 원, 8천 몇백만 원 그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. 작년 5월에 구속됐어요. 지난 5월에. 그런데 이 사람도 구속되기 전에 난 절대 돈 받은 바 없다고 빡빡 우겼거든. 내게 돈 받은 사람들은 자네기는 정말 결백하다. 이런 한 푼 받은 바 없다. 또 하늘을 우르르 한 점 부끄럼 없다. 이 소리를 아주 뭐 다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? 이상호 그랬죠. 그 다음에 청와대 행정관. 이 사람은 금감원에 있다가 청와대로 이제 갔는데 아주 김봉년하고 막역한 친구 모양이에요. 이 사람이 그 경제수석실에 거기서 선임 행정관으로 있었는데 5천만 원 받고 금감원의 그 라임에 대한 검사 계획서 이걸 빼돌렸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사람은 지난달에 말이죠.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. 1심에서. 이런 사람이에요. 그뿐 아닙니다. 기동민 의원 있잖아요. 민주당 기동민 의원. 2016년 총선 때 수천만 원과 고급 양복을 받았다. 또 그 전해에 그 필리핀에 자기가 김봉년이가 마련한 골프 리조트 거기 가서 접대받았다는 거예요. 그때는 또 지금 민주당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같이 갔다는 거죠. 그런데 기동민 의원 나는 양복은 받아 입었지만은 돈은 받은 바 없다고 또 이렇게 우게 되는 모양이에요. 그 다음에 또 있죠.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, 지금 이제 국회 사무총장, 이 양반도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죠. 근데 앞으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.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이 정관계, 그 다음에 이 정권 측의 그 높은 사람들, 힘께나 쓰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의 이 권력형 비리 부패, 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기들은 아니라고 빡빡 우기지만은 옵티머스 자산 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? 라임 자산 운용에는 그 피해 규모가 한 1조 6천억 원쯤 된다죠. 그 펀딩 받아가지고 그 남 돈 전부 투자해라고 살살 꼬여가지고 받아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지. 1조 6천억. 옵티머스 여기도 5천억인지 얼마인지 1조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 아니에요. 옵티머스. 이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가 하고 있죠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 보면 거기 자기들이 대책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대책 문건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? 그 안에 대책 문건 안에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했더니 나왔다는 거죠. 구체적으로 정관계 청와대부터 시작해 정관계 인사들 20명의 이름이 그대로 정확하게 거기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것뿐도 아니고요. 또 이 옵티머스가 이제 자기들이 큰일 났으니까 이거 펀드 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이제 대책 문건 그거를 또 요약본이 또 있었다네요. 거기는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역시 20명이 그 자기들이 수익자 되게 수익자였겠죠. 그 펀딩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사람. 그럼 되게 그 정관계 높은 사람들한테는 수익을 내줬겠죠. 예? 그래서 엮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또 협조를 얻은 사람도 있을 거고 20명. 분명한 명단이 다 들어있었다는데 그것도 추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뭐라냐 오해다. 허위다. 이렇게 했어요. 자기가 다 판정을 해준 거예요. 법무장관이 이 문제로 자기가 뭘 했습니까? 전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. 기소 내용조차도 보도가 되면 안 된다.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? 이 사람 원칙은 뭔지 모르겠어요.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. 또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. 너무 수사 중인 사건에서 너무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냐고 야당 의원이 그러니까. 아니,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지금 야당에서 이걸 오해하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하고 있지 않냐.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줄 수밖에 되냐. 이런 식이에요. 그러면 법무장관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대변해주고 변호사 법무장관 하면서도 변호사 개업했습니까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뿐 아니에요.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요. 이거 근거 없는 그런 정치 공세다.
이게 야당의 고질병이다.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. 그것도 검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.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당신들 이거 무슨 뭐 엮어가지고 혐의를 씌워가지고 엮을 생각하지 마. 그냥 무혐의야. 이것도 알았어? 이런 말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신영대, 이 사람은 민주당 대변인이죠. 옵티머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. 이렇게 해놓고는 이건 이제 옵티머스 그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거든요. 왜?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있으니까 그 라임 사건도 그렇고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검찰총장한테는 보고를 안 해요.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잘 알고 있어요. 이건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? 이 나라가 완전히 조직도 뒤죽박죽이 되고 말이죠. 그 조직의 업무 한계도 뒤죽박죽이 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총장이 이제 이따가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그래요. 그 이제 보고를 받고 지난 8일에도 옵티머스 수사팀 보강해라. 왜 찰피라고 특히 권력형 비리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. 20명의 명단에 들어있으니까. 그리고 또 12일날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민주당의 그 대변인 신영대 그래 옵티머스 수사 그 신속히 하라 이렇게 자기도 촉구하는 것 같이 하면서 다만 윤 총장 장모 나경원 의원 자녀 문제 또 전에 국민의힘 그 의원이던 박덕흠 의원 이 사람 수사도 똑같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사 지시를 하라고 윤 총장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. 아니 도대체 말이죠. 이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. 입법부는 아무리 정당이 같은 여당이긴 하지만은 입법부가 어떻게 정부를 그 정관계 인사들이 이렇게 싸워도 옵니까? 대통령도 아니고 정관계 인사들인데. 그래서 요즘 가만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. 입법, 행정사법, 국가 상권력, 권력의 세 축 합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합체. 무슨 문 대통령이 남북한은 생명 공동체라고 그러더니 이 3부가 지금 공동체하고 있어요.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동일체 원칙 그걸 적용하는 모양이죠. 입법, 사법, 행정부 동일체 원칙. 국가 권력의 축은 단 하나다. 그거 하려고 그럽니까? 그러니까 권력 분리 원칙이 이제 아무 필요도 없어진 거네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요. 예? 이 정치하는 게 일찍이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가만히 있잖아요. 모르는 척하고. 완전히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죠. 뒤죽박죽이 되는 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? 의도했겠지. 그런 식으로 내 손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겠다 이거예요. 입법부, 사법부, 행정부 다 내 손 안에 잡겠다. 혁명정부니까 나는 혁명 대통령이니까.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탈 없이 그야말로 무탈하게 임기 끝나고 다음 정권 자기들 정권 또 다시 들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착각하는 모양인데요. 그건 착각이죠.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누가 입증해 줘야 됩니까? 국민들이 입증해 줘야죠. 그렇게 정치를 하면 반드시 후폭풍이 온다. 그 책임은 몽땅 그 사람들 몫이다. 이걸 알려주고 확인시켜주고 실제로 그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국민의 힘이거든요. 국민들이 최종적인 심판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책무, 국민으로서의 민주국민으로서의 책무, 정부를 감시하고 나중에 정부를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 국민들이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